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 권혁부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4.15 총선이 가져다준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총선과 같은 결과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도 아마 이런 참혹한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유시민과 같은 신적 존재는 미리 알고 알릴레오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말하자면 천기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유시민만이 이 결과를 안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 땅에 이번 총선 결과를 만든 주역은 60여 명 남짓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과 같은 결과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 첫째는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제를 포함한 투개표 제도에 있다는 것이 보수 우파의 다수의 주장입니다. 권력을 쥔 쪽이 마음만 먹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투개표 제도의 개선을 그렇게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이 동풍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인 명부가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몇 장 발행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관리관 인장이 미리 인쇄돼 나와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투표한 봉인은 얼마든지 떼고 다시 붙여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4일 동안 선관위별로 보관을 해와서 이런 감시 체계로는 투표함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개표장에 올려진 사전투표함은 뚜껑만 열린 무직보 자루였습니다. 자루의 어디가 어떤 손을 거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는 눈을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과 김종인에게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투개표를 참관해온 수많은 사람들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는 100%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로 끝난 또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도를 모은다는 미명 아래 탄핵 세력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정당을 만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유승민과 김문성을 본 보수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황교안은 미래통합당을 만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형준이라는 뚜쟁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공천 잘못을 들 수 있습니다. 김용호라는 인간이 철저하게 떨어질 사람을 떨어질 곳에 공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보라를 무엇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최전방 파주에 공천을 하고 이현주를 왜 연고가 없는 부산 남구을에 굳이 공천을 하였을까요? 이런 김용호의 공천에 좌파들은 틈새를 파고들어 10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종인이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황교안의 삼고 철회였다고 하니 지금까지도 보수 우파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파의 기생에서 저세한 중도라는 이름의 회색 분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은 경제민주화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는 자본주의고 경제민주화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강구한 허당들이 그를 끌어들여서 선거를 통째로 망쳤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선거운동 투톱이 거듭되는 자해를 해서 당을 자멸시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해찬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토착 왜구라며 조폭정당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지만 김종인과 황교안은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기생충 조국을 소화한다면서 개싸움 운동본부까지 만든 김남국은 포르노 방송을 한 사실이 선거기간 중에 드러났는데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세월호 천막안의 짐승 같은 성물란 행위를 쓰리섬이라는 정제된 표현으로 짐승 같은 사람의 물음에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차명진을 정광석화처럼 제명을 했습니다. 지지자가 등을 돌린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보여준 안일과 지리멸렬의 행태에 보수 우파가 실망을 해서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합을 외치던 보수가 우왕좌왕 철저하게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이렇게 해서 선거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여기에다 현 정권의 철저한 현금 살포는 보수 패배의 중대한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의 경제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으로 지지층을 넓힌 것을 제외하고라도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 일자리를 수십만 개나 만들어 담배 꽁초까지 줍는 일을 시켰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전 가구의 70%에 100만 원씩의 현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나서서 현금 살포 경쟁을 벌였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황교안은 이를 고발하기는커녕 국민 1인당 50만 원씩을 주자고 맞장구를 치는 어이없는 짓을 했습니다. 보수가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이렇게 안팎으로 차고 넘치지만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문재인은 남북연방제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친북 친중 노선을 추구해왔습니다. 간첩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칭송을 했고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불이라며 보훈 대상자로 지정하자고 했을 정도입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추구라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회 의결을 요구한 문재인의 개헌안에는 자유가 빠져 있었고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을 여권이 장담해온 터라 문재인 정권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북한 체제와 유사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로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내일을 모르는 현실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수TV의 시사칼럼 권혁부였습니다.